건강하게 살고 싶은데요. 몸보다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운동도 못하고, 식사도 흐트러지고, 잠도 깨지고, 결국 나는 왜 이럴까로 끝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못 보면 건강은 늘 의지로 하게 되고 의지는 반드시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부터 바꾸면 마음이 따라올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은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불안하면 단 것이 당기고, 지치면 움직이기 싫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깨고, 결국 자책으로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 관리의 시작을 마음 관찰로 돌립니다. 1부의 핵심 문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고치기 전에 먼저 본다. 이 문장이 오늘의 방향입니다. 마음을 못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원래 약해. 나는 맨날 이래. 이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름표를 붙이고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결론보다 먼저 관찰을 합니다. 마음 관찰의 핵심 기술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딱 3가지로 분리하는 겁니다. 1. 몸. 가슴 답답함, 목 긴장, 속 울렁거림. 2. 감정. 불안, 짜증, 슬픔, 허무. 3. 생각. 큰일 났어, 망했어, 나는 안 돼. 이 3가지를 섞어버리면 나는 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분리하면 이건 그냥 상태가 됩니다.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습합니다. 딱 30초입니다. 1. 지금 몸에서 가장 강한 감각 하나. 2. 지금 감정 한 단어. 3. 지금 떠오르는 생각 한 문장. 예를 들어 이렇게요. 몸, 어깨가 딱딱하다. 감정, 불안. 생각, 오늘도 잘 못할 것 같다. 이걸 그냥 적으세요. 적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떨어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진짜로 위험한 것 같고, 우울하면 진짜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짜증나면 진짜로 상대가 나쁜 사람 같고,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를 사실로 믿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낀다. 느낀다가 들어가면 사실과 해석이 분리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대신 다루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 몸을 안정시킨다. 생각을 점검한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를 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스트레스 관리에서 수면,
움직임, 건강한 대처, 알코올 제한 등을 강조합니다. 즉, 마음은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과 같이 다뤄야 합니다. 지금 60초만 해볼게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길게 내쉽니다. 이걸 5번 반복. 숨을 길게 내쉬는 건 내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숨을 내쉬면서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관찰 중이다. 오늘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3번만 30초씩. 몸 1개, 감정 1개, 생각 한 문장. 이 체크인을 하면 내 마음은 폭주해서 조절 가능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다음 2부에서는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불안은 무엇을 보호하려는가? 우울은 무엇이 과부하인지? 짜증은 어떤 경계가 무너진 신호인지?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현실적인 기술, 기록, 대화, 도움 요청까지 연결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 우울, 짜증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1부에서 우리는 중요한 태도 하나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본다. 이제부터는 그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2부의 핵심 문장입니다. 내 감정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온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감정과의 싸움은 끝납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우울해지면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고, 짜증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감정은 상황에 대한 뇌의 반응입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신호, 생각은 해석, 행동은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이 3단계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피하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사이를 끊어야 합니다. 불안은 위험이 아니라 과부하 신호다. 불안은 겁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정보 과다, 책임 과다, 결정 과다, 예측 불가. 이때 뇌는 미래를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할 때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뭐 하나뿐일까? 불안은 전부 한꺼번에에서 커지고 하나만에서 줄어듭니다. 이건 긍정이 아니라 인지 부하를 줄이는 의학적 접근입니다. 우울은 나약함이 아니라 에너지 고갈 신호. 우울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울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써왔다. 쉬지 못했고, 감정을 눌렀고, 기대에 맞췄고, 회복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은 멈춰라 라는 신호입니다. 우울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지금은 상태입니다. 상태를 정체성으로 착각하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 말하세요. 나는 우울해. 대신 나는 지금 우울한 상태야. 말 하나가 회복 속도를 바꿉니다. 짜증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 짜증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짜증은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한계를 넘었다. 너무 많은 요구, 너무 적은 휴식, 너무 잦은 간섭. 짜증은 참아라가 아니라 조정하라는 신호입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만 문제인가? 대신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무엇이 과한가? 일정인가? 관계인가? 기대인가? 이 질문은 짜증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지금 실습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자주 느낀 감정 하나를 떠올리고 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뭐 하다. 왜냐하면 뭐뭐가 과부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왜냐하면 결정이 너무 많다. 나는 지금 짜증난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없다. 이 문장이 완성되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위험이 아닙니다. 과부합니다. 우울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고갈입니다. 짜증은 성격이 아닙니다. 경계 붕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판이 됩니다. 3부에서는 감정 다음 단계로 갑니다. 생각. 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지,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자책과 왜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이제 마음을 망가뜨리는 생각의 패턴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2부에서 우리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감정 다음에는 항상 생각이 따라옵니다. 3부의 핵심 문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생각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조절 가능해집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의 자동 반응 때문입니다. 이 자동 반응을 의학 심리에서는 자동사고라고 부릅니다. 자동사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또 실패했어. 이건 끝났어. 나는 항상 이래. 이 생각들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생각, 감정, 행동.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 누군가 답장을 안 했다. 생각,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감정, 불안, 분노. 행동, 관계 회피, 자책.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 하나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해석이고 추측이고 과거 경험의 잔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법원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왜곡 3가지만 짚겠습니다. 1. 흑백 사고. 성공 아니면 실패. 완벽 아니면 무의미. 2. 과잉 일반화. 항상 그래. 맨날 이래. 3. 마음 읽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분명 나를 무시했어. 이 왜곡들은 마음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잘 안 됩니다. 생각은 멈출 대상이 아니라 검토할 대상입니다. 실습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나를 힘들게 한 상황 하나를 떠올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1. 사실. 관찰 가능한 것만. 영상처럼 찍을 수 있는 것만. 2. 해석. 내가 붙인 의미. 내 머릿속 문장. 예시입니다. 사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해석.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하면 생각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해석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증거가 있는가?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에 무너집니다. 내가 문제야. 이 생각은 동기를 주지 않습니다.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대신 지금 내 방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사람이 아니라 방식을 수정하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장 힘든 생각 하나를 이렇게 바꿔 써보세요. 원래 생각. 나는 항상 실패해. 제 작성.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 의미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술 하나입니다. 생각 앞에 이 말을 붙여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무능하다 대신 나는 지금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나와 생각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정리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자동사고는 검토 대상이다. 왜곡은 수정할 수 있다. 사람 말고 생각을 다룬다. 이 기술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4부에서는 이 모든 걸 몸과 연결합니다. 왜 생각을 바꿔도 마음이 안 편해지는지, 신경계가 불안하면 왜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르는지, 몸부터 안정시키는 과학적 이유.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부터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진정돼야 한다. 3부에서 우리는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편해져요. 이 말은 맞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4부의 핵심 문장 드릴게요. 내가 불안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자책은 멈추고 회복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탈 문제, 마음가짐 문제.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는 신경계 반응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박 증가, 근육 긴장, 호흡 얕아짐, 사고가 극단화됨.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긴장 상태일 때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위협을 과장하고 안전 신호를 무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생존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건 정상 반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도합니다. 1. 생각을 바꾸려 한다. 2. 의지로 버틴다. 3. 실패한다. 4. 자책한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몸을 안정시킨다. 2. 신경계를 진정시킨다. 3. 생각을 점검한다. 4. 행동을 조정한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숨이 먼저다. 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이 해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어깨 힘을 빼고 이걸 6번 반복. 중요한 건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이건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라. 신경계는 몸의 긴장을 통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해볼 동작입니다.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기. 주먹 꽉 쥐었다가 펴기.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이건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안전 신호를 늘려라. 신경계는 위험보다 안전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안전 신호의 예는 이렇습니다. 따뜻함, 느린 움직임, 일정한 리듬, 부드러운 목소리.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수록 따뜻한 걸 찾습니다. 오늘부터 안전 신호 하나만 늘려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샤워 후 바로 잠자리, 저녁 조명 낮추기, 빠른 영상 대신 잔잔한 음악. 이건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신경계 관리입니다. 이제 이 문장으로 바꾸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못 견뎌. 대신 내 신경계가 지금 과부하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나가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상태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스트레스는 성격이 아니다. 신경계 반응이다. 몸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호흡, 이완, 안전 신호가 핵심이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5부에서는 이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 챙김을 다룹니다. 명상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현실적인 마음 챙김은 무엇인지, 하루에 1분으로 가능한 방법. 이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4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과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제 신경계가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입니다. 5부의 핵심 문장입니다. 마음 챙김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는 힘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명상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은 나랑 안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정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조용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시끄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믿음. 알아차림이 생기면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선택의 공간입니다. 짧게, 자주. 마음 챙김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자주가 핵심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대신 1분, 10번. 마음은 훈련 빈도에 반응합니다. 지금 바로 해봅니다. 1. 지금 들리는 소리 하나. 2.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하나. 3.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하세요. 소리가 있네. 긴장이 있네. 이런 생각이 있네. 이게 마음 챙김의 전부입니다.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는다. 알아차림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이 생각은 나빠. 이 감정은 없어야 해. 이 순간 마음 챙김은 자기 검열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평가 없는 인식이 신경계를 더 안정시킵니다. 명상 시간 따로 만들지 마세요. 기존 행동에 붙이세요. 물 마실 때 온도 느끼기, 걸을 때 발바닥 감각, 씻을 때 물의 압력. 이렇게 하면 마음 챙김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중요한 구분 하나만 짚고 갑니다. 마음 챙김은 회피가 아닙니다. 회피, 안 보려 한다. 마음 챙김, 보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자기 연민과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왜 자책은 도움이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법이 왜 치료인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